디지털 시대에 무엇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구글처럼 생각하라. 디지털 시대 소비자 코드를 읽는 기술. 이승윤 지음. 넥서스 비즈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이승윤님은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라고 합니다. 프롤로그를 보겠습니다. 왜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기타로 엄청난 손해를 입었을까? 디지털 시대의 마케팅. 2008년 봄 한 무명 밴드의 기타리스트 데이브는 그의 밴드 멤버들과 함께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네브래스카에 간다. 데이브는 탑승 전에 새로 구입한 300만원 상당의 테일러 기타를 기내에 가지고 타려다가 항공사 직원들의 만류로 화물칸으로 보내게 된다. 가난한 기타리스트에게 이 기타는 상당히 비싼 물건이었기에 데이브는 다소 걱정하긴 했지만 항공사를 믿기로 했다. 그런데 중간 기착지인 시카고 공항에서 데이브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다. 자신의 테일러 기타가 항공사 수화물 운반 담당자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던져지는 것을 본 것이다.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던 데이브는 네브래스카에 도착하자마자 기타 케이스를 열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기타는 이미 처참하게 두 동강이 난 후였다. 이에 몹시 화가 난 데이브는 항공사에게 변상을 요구했지만 약 1년 동안 항공사는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변상을 해주지 않았다. 항공사의 무책임과 기나긴 소송에 지쳐버린 그는 자신의 끔찍한 경험을 담은 뮤직비디오를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다. 유나이티드가 내 기타를 부수네 라는 제목의 유머러스한 뮤직비디오는 이렇게 탄생한다. 뮤직비디오에서 밴드 멤버들과 그들의 친구들은 기타가 부러지게 된 상황과 기타가 부러지고 난 후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보여준 무책임한 모습을 익살스럽게 표현한다. 흥겨운 컨트리풍의 멜로디와 귀에 착착 감기는 반복된 후렴구로 이뤄진 노래는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후 이 사건은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2009년 6월 6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 올라간 지 하루 만에 15만 명의 사람들이 이 뮤직비디오를 접하고 불과 3일 만에 50만 명의 사람들이 본다. 수많은 사람들이 데이브가 올린 동영상에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폭발적인 반응으로 이 노래는 심지어 세계적인 온라인 음원 사이트인 아이튠즈에서 1위를 차지한다. 고객을 홀대한 유나이티드라는 거대 항공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이 만들어낸 결과다. 폭발적인 반응은 주요 신문과 CNN 같은 방송의 관심을 끌고 이 사건은 큰 파문을 일으킨다. 데이브와 벌인 소송 기간 내내 무책임하게 대응하던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이 사건이 몰고 올 파장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고 당사자인 데이브에게 사과의 말과 함께 보상을 약속한다. 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은 후였다. 사람들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히 무책임하게 대응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갑자기 태도를 바꾼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여겼다. 뮤직비디오의 인기는 유나이티드 항공사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진다.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입은 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뮤직비디오가 온라인에 퍼진 4일 동안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주가가 10% 폭락하는데 이 가치가 자그마치 1억 8천만 달러였다. 고객에 300만 원짜리 기타를 변상하지 않으려다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이라는 돈을 공중에 날려버리게 된 것이다.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사례는 디지털 세상에서 소비자에게 일어난 사건이 기업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디지털 세상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기업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것이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 한 명 한 명이 기업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인터넷이 없던 과거에는 기업이 이러한 소비자들을 쉽게 통제할 수 있었지만 인터넷이 보급되고 사람들이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요즘에는 쉽게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소비자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 것이다. 배달의 민족은 2019년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에 약 40억 원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로 평가받고 매각된다. 배달의 민족의 성공 요인은 한두 가지로 정리하기 쉽지 않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가장 많이 배달 주문을 하는 20대들에게 브랜드 팬덤을 효과적으로 형성했다는 점을 성공의 핵심적 요인으로 지적한다. 한마디로 배달의 민족의 성공 비결은 다른 배달 브랜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성 고객을 더 많이 확보했다는 것이다. 2016년에 만들어진 배민을 짱 좋아하는 이들의 모임이란 뜻의 배짱이는 지금의 배달의 민족을 있게 한 팬클럽이다. 배짱이에게 자발적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은 배달의 민족 관계자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소풍을 간다거나 하는 행사들에 참가하면서 기업과 소비자라는 입장을 뛰어넘는 관계를 쌓아나갔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배짱이들은 SNS상에서 배달의 민족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다. 실제로 배짱이에 등록된 팬들은 배달의 민족이 진행하는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거나 배달의 민족이 진행하는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참가하고 이를 주변에 열심히 홍보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마디로 디지털 세상에서 다양한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꾸준하게 충성도 높은 팬들을 성공적으로 확보해 나간 것이 지금의 배달의 민족을 있게 한 핵심 원동력이다. 국내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가장 잘하는 회사로 평가받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항상 성공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 좋은 목적으로 진행한 할인 쿠폰 이벤트가 역풍을 불러와 배민 불매 운동까지 이어질 뻔한 사례가 있었다. 2019년 6월에 배달의 민족은 유명 연예인들과 SNS상의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1만원 할인 쿠폰을 배포하는 마케팅 캠페인을 벌인다. 젊은 세대들에게 유명한 힙합 가수인 기리보이나 개그맨 양세형 같은 인플루언서들에게 1만원 할인 쿠폰을 뭉치로 나눠주고 이들 유명 인플루언서들은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방식으로 이 쿠폰을 찍어서 그들의 SNS 계정에 자랑하듯 올렸다. 쿠폰에는 기리보이가 쏜다, 세영이가 쏜다 라는 형태로 위트 있게 적혀져서 보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유발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마케팅 캠페인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얼음처럼 차가웠다는 점이다. 왜 공평하지 못하게 배달 음식을 끊임없이 주문해서 먹은 일반인이 아닌 유명인들에게 1만원 할인 뭉치를 나눠줬는지,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방식을 연예인들이 자랑하듯이 자신의 SNS상에 올리는 것이 보기 싫다. 와 같은 부정적인 의견이 인터넷 세상에 도배되었다. 특히 배달의 민족을 좋아하고 자주 이용하는 팬들이 가장 큰 불만을 표시했다. 의도가 어찌 되었건 한 달에 바로 결제 5회 이상씩 배달의 민족 VIP가 되고 그렇게 VIP가 되어도 1,000원 쿠폰 몇 장 주면서 유명하다는 이유로 기준 없이 만원짜리 쿠폰을 뭉치로 나눠준 것이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끝내 배달의 민족은 좋은 의도로 벌인 이 행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쏜다 쿠폰이라고 명명된 캠페인을 전면 중단한다. 디지털 세상의 소비자들은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회사가 끊임없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재미있게 놀아주면 기꺼이 그 회사의 진성 팬이 되고 회사의 제품을 자발적으로 알리는 홍보 역할을 맡는 호구되기를 꺼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소비자들은 스스로 호구하기는 좋아하지만 기업에 의해서 호구가 되는 것은 못 참는다. 기업이 좋으면 팬클럽에 가입해서 그 기업을 위한 일들을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함으로써 스스로 호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하지만 좋아하던 기업이라도 공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좌시하지 않고 행동에 나선다. 기업에 의해 호구되는 것은 참지 못하는 소비자다. 앞의 사례에서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에서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디지털 시대에는 힘의 균형추가 더 이상 기업에 있지 않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경우 이제 소비자들은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에 대응하고 기업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인터넷을 통한 활동으로 힘을 모아서 기업에게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 소비자들의 영향력 증대는 기업에게 위기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다. 몇몇 기업들은 소비자의 영향력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엄청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 기업들의 성공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디지털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디지털 시대의 문화 현상을 디지털 모델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명민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세상과 디지털 세상은 다르다. 같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다른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심리적인 메커니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멀게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가깝게는 우리나라의 테헤란로에서 일하는 수많은 인재들이 그들만의 엘도라도를 찾고 있다. 알다시피 엘도라도는 대항해 시대 당시 스페인 정복자들이 그토록 찾기를 원했던 황금이 넘쳐난다는 전설의 이상향 도시를 가리킨다. 나는 디지털 세상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엘도라도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디지털 세상에서 기회는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사실 디지털 세상에서 성공한 기업들의 대부분은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 창의적인 젊은 너드들이 이끌어 왔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거, 구글의 레리 페이지, 모두 무일푼으로 거대 기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누구보다 더 빨리 디지털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고 그 흐름을 자신의 비즈니스에 잘 적용시켰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새로운 마크 저커버거와 레리 페이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비자들의 문화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기회의 땅인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만의 엘도라도를 찾아내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책 제목을 구글처럼 생각하라로 짓게 된 이유가 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디지털 시대의 문화 심리 현상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바탕을 둔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구사해서 선도적인 기업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구글처럼 디지털 세상을 이해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기업만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기회의 땅 엘도라도를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더불어 한국에서도 제2의 구글과 같은 기업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목차는 크게 4가지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청개구리 소비자들을 움직일까? 디지털 시대의 넛지 전략. 두 번째, 소비자가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기업이 되려면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진정성 전략. 세 번째, 왜 귀찮게도 이케아를 좋아할까? 소비자가 일하게 하는 공동 창조 전략. 당신도 고프로를 만들 수 있다. 소비자가 홍보하게 만드는 UGC 전략. 네, 이렇게 4챕터 중에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골라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유튜브는 광고 건너뛰기 버튼을 만들었을까? 청개구리 소비자들의 탄생.
2013년 11월, 현대자동차는 페이스북을 통한 마케팅으로 곤욕을 치른다. 뜻하지 않은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현대자동차는 공식 페이스북 게시판을 통해 신형 제네시스를 홍보하기 위해 제네시스 이름을 이용한 사행시 짓기 이벤트를 실시해서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사람들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많은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관심을 얻기 위한 평범한 SNS 마케팅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현대자동차가 제시한 사행시 예시의 내용으로부터 발생한다. 현대자동차는 사행시의 예시로 제우스의 바람기가 내게 온 듯 내 옆 얼굴에 내가 반했다. 시크하고 쿨하던 내 얼굴에 스리슬쩍 미소가 떴다를 들었다. 다소 낯뜨거워지는 자화자찬격의 예시였다. 현대자동차는 이 이벤트를 통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현대자동차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랬을 것이다. 기업에서 원하는 정답은 이미 있고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정답을 내놓으라는 형태의 이벤트를 실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누리꾼들은 이러한 정답을 요구하는 현대자동차의 이벤트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벤트가 시작되자 부정적인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다. 현대자동차 이벤트 자체를 비꼬는 댓글들도 많이 달렸다. 현대자동차가 예상치 못한 댓글에 대응하는 방식 역시 아쉬웠다. 현대자동차는 문제가 되는 사행시들을 페이스북에서 지웠고 이러한 일방적인 삭제 조치는 많은 누리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왜 유튜브는 광고 건너뛰기 버튼을 만들었을까? 유튜브 이용자가 보고 싶은 동영상을 재생했을 때 기업 광고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짧게는 1분, 길게는 2분 정도 되는 기업 광고를 다 봐야만 원하는 동영상을 볼 수 있었다. 동영상 앞에 붙은 광고를 이용자가 끝까지 시청했을 경우 광고주는 유튜브에게 광고료를 지불한다. 이러한 동영상 앞에 나오는 광고는 유튜브에게 가장 중요한 수익원이다. 이용자가 끝까지 광고를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의 유튜브는 이용자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끝까지 동영상을 보도록 강제했다. 하지만 유튜브는 어느 순간 이러한 광고 전략을 변경한다. 이제 보고 싶은 동영상을 재생했는데 기업 광고가 나오더라도 5초만 참으면 버튼으로 광고를 건너뛰고 동영상을 볼 수 있다. 만약 광고가 보고 싶다면 끝까지 본 뒤 동영상을 재생하면 된다. 왜 유튜브는 손해를 감수하고도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넘겨준 것일까? 유튜브나 기업 입장에서는 억지로라도 유튜브 이용자에게 광고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많은 기업들은 유튜브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보려면 광고를 억지로 참고 볼 수밖에 없도록 했다. 즉, 광고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들었다. 디지털 세상에서 소비자들이 이처럼 원하지 않는 광고를 억지로 봐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진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소비자 심리학자인 에드바드와 그의 동료들이 2002년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디지털 세상에서 소비자들은 강제적인 노출 광고가 자신들이 광고를 볼지 안 볼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느낀다. 강제적인 팝업 형태의 광고를 사용한 실험에서 에드바드는 소비자들이 강제적인 노출 광고에 강한 반감을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강제적인 노출 광고를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제품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기업이 광고에 돈을 쓰고 오히려 욕을 먹고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까지 가지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반발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설명한다. 반발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느낄 때 내부에서 발생하게 되는 하나의 심리적 현상이라고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가 침해당한다고 여기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상을 찾아내 그 대상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반발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하루 종일 게임만 하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게임을 그만하고 도서관에 가려는 순간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너 게임만 계속 할 거야? 라고 야단을 치면 오히려 나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라고 답하고 게임을 계속하게 되는 심리, 이게 바로 반발 심리다. 강제적인 노출 광고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보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네가 원하는 걸 보고 싶다면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걸 봐야 해 라는 강압적인 소통 방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광고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강제적으로 노출 광고가 박탈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반발이 발생한다. 그래서 결국 자신에게 볼 것을 강요하는 대상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광고는 디지털 세상에서는 가능한 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터넷 세상을 실제 세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세상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들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중요한 심리적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이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반발, 억지스러움에 대한 강한 반발이다. 라디오를 주기적으로 듣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 이상이 그들이 공짜로 라디오를 듣는 대가로 라디오에 나오는 광고를 듣는 것이 상당히 공정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대가로 기업 광고를 접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 억지로 봐야만 하는 광고에 대해 오프라인에서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에 비해서 덜 민감한 것이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소비자들이 모든 콘텐츠는 공짜로 누려야 할 것들이고 자신이 원할 때에만 돈을 지불하고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기업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는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들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소비자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광고의 효과는 크지 않다. 결국 유튜브는 건너뛰기라는 옵션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 전략의 변화는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왔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리서치 회사 TNS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 이용자의 68%는 광고를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아주 좋다고 답했다. 더 놀라운 것은 51%는 광고를 건너뛸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광고주에 더 호감이 간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기업은 소비자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광고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